김나재 PD님 혹시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이렇게 좀 높이 평가해 주시니까 너무 과찬이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IT 업계 쪽에 계속 한 21년 정도 이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다단계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탐색하고 모색하고 하는 중에 PCM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PCM 교육 받으면서 엔젝타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 PCM과 함께 이제 교육받고 훈련하고 뭐 콜드콜 연습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나름 김남자 PD님에게 이런 질문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회사 중에서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 네. 들어온 것만 해도 되게 많고 외국 기업부터 시작해서 국내 기업도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엔젝타라는 회사를 선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엔젝타를 딱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결론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저기 작년부터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비사이 코리아라는 그 콜라겐 이제 네트워크 업체를 네. 잠깐 이렇게 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엔젝타를 선택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이 다단계에 대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면서 교육들을 막 이렇게 찾아서 보다가 저희 이제 PCM 대표님 그 무료 콘텐츠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 거 이걸 계속 시청을 했는데 그걸 시청하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그 예전에 그 엔젝타 그 김기복 PD님 그 네. 인터뷰하는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엔젝타를 선택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위가 엄청 약해가지고 네. 한 하루에 두 잔은 못 먹고 한 3일에 한 잔 정도 먹는데 두 잔 이상 먹으면 속이 쓰리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그 네트워크에 상관없이 저기 그냥 인터넷으로 시켰죠. 그 엔젝타 어, 커피를. 그래서 네. 계속 그냥 한 PCM 교육 받으면서 계속 그냥 먹고 있던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그냥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그냥 제품 좋아서 그냥 그 속도 안 쓰리고 카페인이 없고 그리고 건강 기능 쪽에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커피라서 그냥 한 3, 4개월 정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와이프가 계속 섭취를 하다가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먹다가 이제 와이프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 사업자 강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다단계 이렇게 끌려간 주변 친구가 있어요. 그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끌려갔다가 하루 교육받다가 가방을 이제 화장실 옆에 두고 이제 몰래 이렇게 도망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택시 탄 데까지 쫓아가지고 가방만 잡혀서 가방 버리고 택시 타고 그냥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 얘기들을 실제 예전에는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산화를 와이프가 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그런 건 아니구나. 이 사기성이나 이런 건 아니구나. 그리고 제품도 섭취해봤고 그리고 보상도 이렇게 보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적극하려면 도와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와이프가 시작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알아봐야 돼. 지인들로부터 알아보고 이제 뭐야 해보라고 한번 권유도 하고 했는데 시장 반응은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좀 시장 반응은 그 내가 15년 전에 다단계를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것처럼 이제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어, 선배들이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당장 올라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너 멱살 끌고 데리고 나와야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그 후배는 한 번 전화했는데 두 번째 전화할 때부터 안 받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다시 시작한 거죠. 시작이 아니라 다시 현실 조사를 해보려고 하면서 이제 그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면서 이렇게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와이프 지인들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하면 할수록 저랑 정반대인 거예요. 그 특히 이제 그 복제라는 부분. 이 네. 복제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시대가 다양화되고 환경이 변하고 네네. 개성들이 강한데 그리고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하나의 일률적인 그런 패턴과 행동으로 가지고 만나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가장 좀 의문시 들었거든요. 그리고 복제 딱 생각하면은 가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 공산주의 뭐 이런 게 생각나거든요. 일률적이고 역사적으로 봐도 공산주의 사회들은 다 지금 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고 네네. 힘든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판매에 관한 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판매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전달이라고 이렇게 전달을 좀 되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카톡들이나 그런 걸 보고 제가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전달이 얼마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걸 좀 무시를 하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역으로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는 무시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건 아닌데 카톡에서 장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판매하지 않는다. 아, 판매를 하지 않고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걸 전달이라고 한다. 근데 네. 뉘앙스가 좀 네, 판매를 무슨 되게 말인지. 하찮게 보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런 네. 거에 그러면서 이렇게 딱 제가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사업자 등록 가입할 때 딱 보면은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이라고 딱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네. 그 가입할 때부터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인데 왜 판매를 안 한다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의구심. 그런 거부감과 이런 게 네.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서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 유산학과만 본 게 아니라 한 2개월 정도 다른 시스템들도 유튜브에서 다 찾아봤거든요. 어, 그랬더니 이제 그 하는 형태나 패턴들이 이렇게 쭉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제품 강의나 회사 얘기나 뭐 동기부여 이런 걸 이제 밤마다 이렇게 하고 와이프도 막 들어오라고 하고 하는데 내가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계속 네. 지켜봤어요. 근데 저런 강의를 왜 줌까지 해가면서 저거 그냥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고 하면은 끝날 텐데 저걸 왜 줌까지 해가면서 이 시간을 저렇게 들어야 하는 거지?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 이렇게 들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님 그 PCM 네네. 처음에는 이제 신네트 거기에서 이제 콜드콜 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많이 봤죠. 그리고 네. 이제 저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혼자 생각하면서 소비자냐 뭐 사업자냐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론은 이제 아무리 봐도 주변 반응을 봐도 아니면 그 시스템을 봐도 이거는 소비자 중심으로 해 나가야지 훨씬 더 나중에는 절대 무너지지 맞아요. 않고 네. 그리고 훨씬 더 잘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잘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 사업자로 찾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처음부터 사업자 시켜서 저한테 그 PPPS를 가입시키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PPPS가 어느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마다 다 그런 종류의 그 보상이 있는데 그 매칭 서비스잖아요. 추천했을 때 그 네. 추천자가 같이 이제 해서 한 뭐 20% 30% 이익을 가져가는. 근데 사실 그걸 안 해도 그걸 이제 추천한 사람들한테 이익을 가져갈 정도의 그런 이제 경험과 그런 직급이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 굳이 사업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거를 그 사람의 심리와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잘 이걸 해야지 좀 잘 됐을 거야 하는 이런 그런 심리 있잖아요. 이걸 네. 이용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게 하는, 강요하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걸 저한테 하게 해서 이런 걸 하게 했지 이런 의문감들이 계속 들었죠. 그러면서 아, 이제 그 대표님 그 PCM 그 무료 콘텐츠 1강부터 15강까지를 제가 진짜 네. 끈질기게 다 들었어요. 음, 그걸 들으면서 좀 이제 깨달은 게 많았죠. 들으면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판매를 해서 해봐야겠다. 단순히 저는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판매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네. 지인한테 또 팔아야 되고 하는데 네네. 그때 그 신네트의 그 콜드콜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신네트 가서 배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기도 했는데 저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근데 그 신네트가 하는 것처럼 그런 마케팅 그 주변을 다 안티 마케팅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하는 거고 그 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버려서까지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이 신네트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위에 뭔가 교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을 찾은 거죠. 어렵게 어, 찾았어요. 그래서 그 네. 무료 콘텐츠 15강까지를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그 콜드콜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느끼긴 하는데 이 네트워크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이제 이 시장을 보게 된 거죠. 어, 이 현재 네트워크 시장의 99%가 실패를 하는데
일부러만 성공을 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좋은 이, 발상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네. 거는 하나도 하지 말아야겠다. 오, 지인 그거 거부하고 시스템 거부하고 네. 그런 건 하나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건 판매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판매할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콜드콜이라는 걸 보게 되고 이제 대표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라 그 시장을 이제 바꾸면은, 시장이 진짜 판매 중심으로 바뀌면은, 내가 여기서 아무도 거의 안 하는데 내가 여기서 같이 하게 되면은 언젠간 내가 큰 부를 누릴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어, 큰 일을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이 유사나라는 그 제품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아, 제품을 해도 이제 시장 더 큰 걸 봐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유산화도 지금 이제 그 책자 있잖아요. 네, 그 캐나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책자, 거기에서 네, 보면은 유산화도 최고의 제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캐나다 1위부터 이렇게 순위가 딱 나열돼 있는 걸 보면은 유산화가 1위가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그 최고의 책자라고 이렇게 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주는 그 자료에도 보면 한 10인가 9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제품이 좋다고 해서 이 시장을 다 이렇게 1등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됐죠. 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 시스템과 유사나 같이 하고 있으면은 와이프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되게 안 좋아지겠구나. 제가 굳이 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면서 눈을 이제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좀 그 시야를 돌렸죠. 그리고 유사나가 좀 처음에 이러다 보니까는 그럼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유사나가 그 제품도 많고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그 디톡스 이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그렇게 다 안 먹어보고, 많은 걸 안 먹어보고, 그리고 또 그걸 다 먹어보고 제가 이제 몸의 변화를 느끼고 해야지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기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혼자 이제 할 생각을 하니까는 좀 부담스러웠죠.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그 PPPS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제 돈 내서 드리고 이제 드시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한 2주 정도, 일주일 정도 했나? 일주일 좀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는 기간 내내 제가 매일 어머니한테 혼났거든요. 이 수많은 약을 이걸 어떻게 다 먹냐고 막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네트워크 회사들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엔젝타를 찾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유산화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사실 이 내용이 유산화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니야, 우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김남재 PD님은 그러면 유산화가 안 좋아서 엔젝타를 선택한 계기로 이렇게 비춰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정확하게 아니. 엔젝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그 유산화가 이제 네, 뭐 싫어서 이걸 엔젝타를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제 그 저도 유산화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 와이프가 먹기 때문에 저도 그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C300이 C600으로 바뀌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먹고, 제품은 이제 최고의 제품이 저도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생각을 하는데, 이 엔젝타를 이렇게 안 하고 이거 한 이유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시장을 이제 좀 달리 보니까는 이 한 제품을 고집 안 해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이프하고 제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와이프 지인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되게 여기서 스트레스 받거나 틀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면서 어, 제가 유산화를 하게 되면은 시스템에 참석을 안 하고 계속 그 신네트 하는 것도 이제 보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는 계속 내 방식과 내 이렇게 방향대로 하면은 마찰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은 와이프도 스트레스 받고 지인들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그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네요. 오히려 와이프는 지금 유산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엔젝타를 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트러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와이프는 유산화 사업자로 이제 한다고 가입은 했는데,
한 2주 정도 이렇게 와이프도 2주 정도 그 보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스타일이 아니다고. 그래서 사업은 하진 않아요. 그냥 그 와이프가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엔젝타를 못했죠. 그 와이프를 어,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걸 극복을 하고 어쨌든 와이프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파트너가 생기잖아요. 이 네네. 파트너가 생기면은 되게 하기가 수월하고 쉽거든요. 그리고 서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이프는 제품만 섭취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라고 이런 식이고 뭐 오, 와이프 거기 PPPS 가입 거기까지만 했지 그리고 다른 활동에 이런 그냥 소비자죠 소비자예요 그냥 제품만 무슨 먹고 말인지 그래서 네트워크 이해됐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와이프는 이제 그러면 엔젝타가 나름 특별한 어떤 장점은 지금까지 얘기 못했고요. 그냥 유산화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도 이게 유산화 사업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엔젝타를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엔젝타를 네.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엔젝타를 통해서 이제 성취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엔젝타를 통해서 사실 그 전에 제가 이제 IT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서 이제 고객들을 만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그때는 이제 컴퓨터 언어를 사용했죠. 프로그래밍이라는. 네. 근데 이제 엔젝타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 판매의 언어를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컴퓨터 언어에서 판매 네. 언어를 쓰고 직접 혼자서 앉아서 일하고 그랬던 것을 직접 이제 현장에 나가서 맞아요.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그 속에서 이제 많이 좀 배우고 싶거든요. 그 엔젝타를 통해서 이 엔젝타 판매를 통해서 그 판매 기술과 저희 그 컴퓨터 언어에서 이 사람의 언어로 좀 돈이 되는 그런 언어로 이제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제 이 제품을 매개로 이 제품도 없으면 제가 현장에서 뛸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스스로 이제 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네, 이런 제가 변화를 지금 하고 살짝 싶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판매 기술을 올리면서 근데 그게 지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찰이 생기고 방향성이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저항력 때문에 아예 이거를 신경을 꺼버리고 엔젝타를 선택했다. 그러면 네, 엔젝타를 선택했을 때 또 유산화에는 제품군이 많은데 엔젝타는 제품군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커피를 원래 좀 시켜 먹었던 어떤 케이스고 하는데 그래서 엔젝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메리트는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김남자 PD님 봤을 때는 다른 또 회사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비를 안 받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엔젝타를 그래도 소비하면서 커피를 마셔보면서 뭔가 이 회사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나는 하더라도 엔젝타에서 좀 직급을 가거나 엔젝타에서 좀 한번 끝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엔젝타에 대한 어떤 메리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엔젝타를 이게 어쨌든 선택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판매업도 하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뭔가 지금 해보려고 하잖아요. 컴퓨터 언어에서 사람 언어로. 그랬을 때는 지금 엔젝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도 저뿐만 아니라. 네. 저도 이제 엔젝타를 커피만 이렇게 마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실 때도 좀 괜찮기도 했는데 이제 직접 하겠다고 하면서 한 달 정도 엔젝타 제품을 제가 풀로 다 사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서 좀 이제 섭취도 해보고 그 엔젝타 그 다이어트 제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먹어봤거든요. 근데 엔젝타도 유산화도 이제 좋은 제품이지만은 엔젝타도 그렇게 유산화 못지않게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오, 이제 엔젝타도 그 세포를 연구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저기 유산화도. 근데 네네. 엔젝타도 세포 연구를 한 15년 정도 어,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건강기능식품인데 유산화도 그렇지만은 엔젝타도 이제 건강 기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사람의 세포인데 세포가 가장 이렇게 살아나고 영향을 받고 활발히 춤을 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걸 엔젝타에서 연구하면서 이제 찾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종류의 이런 제품들을 그러니까 그 연구를 통해서 보는데 엔젝타의 제품 중에 이제 쌀 추출물이 있거든요. 그 네. 현미 눈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 이제 어떤 논문에서는 한 3천 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 엔젝타의 이제 주력 제품인데 그 PXP 프로테라고요. 현미쌀 추출물과 그리고 그 네. 스피루나라는 그 단백질 포함해 가지고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주력 상품인데 연구를 통해서 그 쌀룬과 그 현미 쌀 추출물이 이렇게 세포로 들어갔을 때 그 미토콘드리아는 라는 그 세포 있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많이 살아나더라. 이런 이제 연구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술력 개발을 했죠. 그래서 주력 제품은 커피보다는 그 PXP 포르테라는 그 쌀 추출물이에요. 이거 네. 가지고 몸에 이제 세포를 살리고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니까는 이게 다이어트에 훨씬 이제 더 좋은 거예요. 그 음. 다이어트에 좋고 그 세포가 살아나니까 지방을 분해하고 다이어트가 이제 되고 그러면서 그 디톡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2주씩 이렇게 하는 그런 패키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큰 호응을 많이 얻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갈수록 많이 팔려 나가면서 20년도인가 그때는 소비자 대상까지 이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엔젝타가 처음에 한 15년 정도는 2015년에 그때는 이제 알려지지 않고 적자만 한 9년 정도 봤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뒤부터 계속 두 배씩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입소문을 하면서 지금은 거의 한 10, 작년엔가는 12억, 2억, 2억건까지 들어왔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두 배씩 뛰다가 지금은 500억대 이제 매출액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어, 코로나 상황이 힘들잖아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매출을 이제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발생시킨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커피보다는 이 제품이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회사 제품들은 이제 단품군으로 이렇게 아니면 종합 영양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엔젝타의 거기는 이제 하나의 그 쌀 추출물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선 먹기가 편해요. 그거 네. 이제 하나 포 타가지고 그냥 마셔버리면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먹기가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디톡스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입소문으로 많이 이렇게 팔려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 두 말씀하세요. 번째가 이제 네. 커피인데 커피도 저희가 이제 보통 커피도 그 껍질은 다 벗겨버리고 안에 콩만 빼서 로스팅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커피잖아요. 근데 엔젝타 커피는 이제 그 항산화 커피, 다이어트 커피, 라떼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커피를 다 이제 그 로스팅을 하지 않고 그냥 동결 건조시켜서 그걸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몸으로 다 흡수되게끔 이렇게 만든 커피거든요. 그래서 음, 로스팅은 거의 한 5% 정도? 그래서 그 카페인이 거의 한 어린이 요구르트 먹는 카페인 정도만 들어있고요. 대신 껍질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그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들이 거의 다 들어있죠.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으면 거의 한 블루베리 1.5kg를 먹는 그런 거랑 같은 수치의 이제 항산화 수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품력으로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저도 이제 먹을 때는 몰랐는데 직접 이제 사업하면서 보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그리고 톡방에 전체 엔젝트 하시는 예, 톡방의 예. 사업자 톡방이 아니라 이 제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느 그룹별로 있는 게 아니라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섭취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서로 이 부작용이 어떤 것 같더라, 어디가 좋은 것 같더라, 어디가 좋았더라 이런 걸 교환을 하는 톡방이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는 경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거기에서 내용들을 많이 이제 보고 저도 섭취도 하고 도움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네, 너무 좋아요. 또 유산화 할 때랑 비교해서 봤을 때 또 다른 이제 엔젝타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경쟁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을 좀 더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오, 그 건강기능식품 하면은 좀 다단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네네. 엔젝타는 커피가 또 이렇게 주력이다 보니까는 그 시장에 나갔을 때 다단계 냄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덜해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아, 어필하기가 좀 더 쉽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상세하게 너무 잘 말씀드려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는 그걸 넘어서 그러면 김남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제는 엔젝트하고 유산하고 다 내려놓고 김남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실제로 뭐 하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렇게 엔젝타를 선택했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컴퓨터 IT 쪽에 이제 프로그램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하는 컴퓨터 쪽은
그 증권회사들 이제 원장이관 시스템을 개발하는 네. 거거든요. 그 원장이관은 그 증권회사 고객들이 이제 주문을 내면 거래 내역 있잖아요. 이거에 거래 내역에 관련된 모든 걸 이제 원장이라고 하는데 2000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증권사들이 각각 이렇게 있어도 자기 증권사 안에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 거래소가 있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전산 회사 아웃소싱하는 코스콤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통째로 다 이제 그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모든 증권회사의 전사를 운영해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이 자체 데이터가 없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전산실도 그렇지만 그 업무하시는 분들도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증권 전산에 있는 그 시스템을 증권사 자체로 가지고 와서 새롭게 이제 그 증권사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증권 시스템을 개발하는 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시스템이죠. 네. 고객이 이제 처음 와서 주문을 내면은 입금을 해야 되죠. 아니면 출금을 하면은 그리고 주문을 내면 거래 내역이 생성되고 그리고 계좌 잔고가 만들어지고 이게 그 회사에 대한 그 상품 잔고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고객 정보도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회계 처리까지 되고 오. 결제까지 되고 이런 쭉 그 저희가 이제 보는 HTS 말고 HTS 이루어지면은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을 이제 네네.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복잡하고 금융 쪽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여기 이쪽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진짜 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산팀만 한 100명 이상, 130명까지도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업무팀은 별도로 그 정도의 네. 이상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작은 이제 증권사들은 한 2, 30명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긴 하고요. 이런 이제 원장이관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제가 한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의 그 증권회사 그쪽 시스템을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원장을 개발하는 대기업도 못했었거든요. 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제 굉장히 컸죠.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했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이쪽에 이쪽에 증권사의 그 시스템을 개발해 두면은 끝나고 오픈하면은 잠깐 이제 유지하는 기간 동안 저희 회사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는 그쪽 가서 저녁 때 이제 가서 일을 하고 막 2시까지 일을 하고 8시까지 출근하고 거의 이게 어. 태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한 1년, 1년 6개월 아니면 짧으면 7개월 만에 이렇게 개발을 해 놓으면은 오픈하기 한 2달 전은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도시락을 싸놓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그 긴장이 되면 살 수 있는 게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보면은 도시락에 2개는 그대로 있고 하나의 절반만 먹고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오픈 전에는 거의 막 대부분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오픈이 하고 끝나고 하면은 장애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수습하면서 또 긴장돼서 밥도 안 들어가고 막 그러죠. 배도 안 고파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은 긴장이 풀리면서 한 2달 정도는 막 집에서 앓고 막 그런 아. 생활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힘들게 좀 많이 이제 개발을 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모 증권사에 갔는데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저희 인력이 워낙 부족하니까 제가 경력이 그렇게 많이 연차가 안 된데도 불구하고 주문 시스템에 저랑 같이 하는 분 둘 다 이렇게 좀 어린데 그 시스템을 둘만 이렇게 해주고 그걸 하는데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 이제 저기를 갔어요. 저기 뭐라고 해요. 휴가를 갔고 저만 남아 있는데 장애가 발생한 거죠. 그 주문이 아침에 그 몇백 명이 주문해 놓은 예약 주문이나 그 반대 매매 주문이 하나도 안 나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장시작 5분 전에 한 거예요. 저 혼자 그거를 그 5분 동안에 파악해서 그 큰 시스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내 뒤에 그 증권회사 부장들이 한 열대 명 와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할 방법은 없으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다 필요 없고 주문만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 주문 안 나갔던 계좌 리스트만 뽑아가지고 수기로 그냥 강제로 주문 내버리면은 증거금이고 뭐고 다 틀어지거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주문을 내야지 그 고객들한테 이제 최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결단해 줄 사람도 없고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문 내고 나중에 뒷수습은 이제 3일 동안 거의 날 새면서 이제 뭐 증거금 네. 맞춰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거 저희 그 회사가 네. 한 코스닥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오.
그걸 기반으로 코스닥에 등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코스닥에 등록하면은 직원들이 다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 저희는 이제 주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등록할 시점에 우리 사주로 한 5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사야 되고 저희보다 2년 정도 먼저 들어온 선배들은 얘기 들어보니까는 정확히 얘기는 안 해주는데 그 전에 뭐 170원, 300원 이렇게 막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만 5천 원 주고 한 주당 그 코스닥 등록할 당시에 그렇게 산 거죠. 한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500만 원 정도 샀는데 그 코스닥 등록하자마자 10,000원, 12,000원까지 한 3일 동안 하더니 그때부터 1년 동안 이제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 어, 사주가 1년 동안 못 팔잖아요. 그러면서 그 1,000원까지 갔을 때 우리 사주가 풀렸을 때는 저희는 이제 그것도 이제 손해 본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코스닥에 등록했다고 해서 맞아. 저희만 이제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IT 쪽에 이제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아, 실질적으로 좀 더 해도 되나요? 기간. 네네네. 너무 재밌어요. 네.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듣는데 지금 되게 흥미롭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인문학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그 어떤 PD님의 어떤 그 과정들이 오히려 지금 PD님이 선택하는 어떤 내용 안에서 더 신중해 보이고, 오히려 엔젝타 회사를 엔젝타 회사의 이런 IBO, ABO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듣고 싶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등록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사장이 대표가 이거를 180억에 팔아버리고 가버린 거죠. 그 아, 마니커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한순간에 다 IT 하던 사람들이 닭고기 회사가 돼가지고는 그리고 이 회사가 거의 이제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가 40억이라는 돈을 이제 직원들 쓰라고 다른 회사를 차리든지 아니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지라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때 저희 회사 직원이 한 130명 되니까는 나눴는데 저한테 이제 세금 떼고 1,500만 원밖에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IT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이제 완전히 다 잃어버렸죠. 그때 아, 그 회사가 그렇게 이제 그 마니커로 넘어가 버리니까는 이 회사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지적 재산권까지 다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맞아. 같이 있던 IT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들고 와서 다른 회사를 차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는 서로 이제 나갈 사람은 나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근데 아, 이게 그 사람의 그 경영자 한 명이 회사를 정말로 잘 키울 수냐 없느냐를 느끼는 게 그렇게 저희가 10년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저희가 했던 그 원장이간 그 시스템이 다 새로운 버전으로 새로운 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 전면적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럼 사장 대표가 이렇게 팔고 안 갔으면은 회사는 이거 2배, 3배까지 더 클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해외로도 진출을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다 이제 날아가 버리고 직원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와, 그런 과정. 그러면서 저도 이제 조금 더 다니다가 이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프리랜서로 전화해서 제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계속 그 서울에 이제 여의도의 원장이나 시스템 이쪽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 일을 하면은 이제 다 똑같은 컴퓨터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수백 수천 가지 일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원장기관 시스템 하나에도 그 업무별로 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계좌 쪽 업무를 했다 그러면은 주문 쪽 업무 사람을 뽑는데 저를 안 뽑아주거든요. 음, 그리고 은행 쪽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뽑으려고 했는데 같은 시스템과 같은 툴을 쓰고 있다고 해도 증권 경력만 있으면 은행 쪽에서 안 뽑아줘요. 은행 업무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산하는 사람들이 그 직원들보다도 더 업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원장기관 할 때는 증권회사들이 자기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업무도 잘 모르고 자기가 전산 처리도 안 하기 때문에 전산도 그 처리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 회계팀 하는 분 그 현업한테 물어봐도 업무를 못 알려주니까는 그 회계 법전을 놓고 이렇게 보면서 찾아가면서 코딩을 하고 막 개발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고 어쨌든 되게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하는 일은 제가 이제 그 개발도 하고 뭐 네. 설계도 하고 다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다루는 쪽 이제 설계 쪽 일을 되게 많이 네. 하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하는 것들은
겉이 이렇게 화려해도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누구든지 조금 연습하고 노력하면 배울 수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가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제 이웃집에서 자기네 집에 그 일과나 자기네 가족에 대한 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이제 유심히 그 가족들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몇 명이네. 아들이 셋이 있네.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 농구를 좋아하네. 그럼 가족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농구를 좋아하니까 취미 테이블도 만들어야겠네. 근데 농구공을 사는 주기가 되게 빠르네. 그럼 농구공을 이렇게 사는 이런 종류별로 살 수 있는 관리하는 그런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야겠네. 가게를 보니까는 되게 입금 출금이 되게 많네. 빈번하게 카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를 못하는 것 같으니 카드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줘야겠네. 근데 그 아버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이게 비자금을 자꾸 쓰는 것 같아. 저 비자금을 딴 데 쓰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모르는. 그럼 저 비자금을 딴 데 못 쓰게 아예 이력으로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놔야겠네. 그럼 비자금 테이블도 이렇게 하나 구성해 놓고 취미도 뭐고 좋아하는 게 뭔지 반려동물은 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구축을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려면 그 전산 그 고객의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산 용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잘 설명을 못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쓰는 장표 있잖아요. 이거 하나 보고 거기 있는 단어 하나 보고 그걸 중심으로 놓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설계를 쭉 하거든요. 근데 설계를 잘못해 놓으면은 이걸 집을 설계를 그 골조 구조를 잘못 지어 놓으면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처럼 개발하는데 뭐 5배, 10배 시간이 소요되고 굉장히 어, 힘들어지고 시스템은 나중에 다른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 거기에 추가됐을 때는 결합을 못 시키게 설계가 돼 있으면은 버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설계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하는데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은 이 데이터 쪽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김남자 PD님의 명함을 받거나 아니면 김남자 PD님 무슨 그냥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이요 하면 보통 의사, 변호사 이렇게 이게 직종별로 이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김남자 네. PD님 정확하게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로 명함에도 이제 그 SI 금융사업본부 이렇게 써 있어요. SI라고 시스템 뭐 개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 금융사업본부 그냥 이렇게만 나와. 거의 대부분 명함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가지 섹션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드렸던 이 전반적인 이 섹션은 일단 part 1이라고 하고 제가 인터뷰를 두 번째 섹션에서 또 더 드릴 질문이 있는데 요 인터뷰에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두 번째 인터뷰에서 다음에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